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는 것인데요. 특히 영문 국제 계약서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법과 상황의 차이가 있기에 더 꼼꼼한 검토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물품의 판매 계약 체결 시 법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기재한 문서로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계약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리인 계약이나 독점 또는 반독점 계약을 맺은 후 각각의 물품 주문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일회성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어떤 조항들에 유의하여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거래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은 계약 제품의 모델명, 색상, 사이즈, 규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품 수량 및 품질은 상품 수량을 명확하게 기입하여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수량 혹은 품질로 인하여 분쟁이 자주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 방법을 인더스트리 프랙티스 기반으로 기재하여 합의를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 해결 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인도 및 배송의 경우에는 배송이 늦어지게 되거나 잘못된 곳으로 오배송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 간혹 발생하곤 하는데요. 배송 시간 및 날짜, 배송 위치 및 운송 중 상품 손실 위험이 생겼을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국제 매매 계약서는 국제 계약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 운송 및 관리 비용, 상품 양도 및 상품에 대한 위험, 관세에 대한 책임, 보험 적용에 대한 책임권, 계약상 지정된 통화 및 환율, 관할법 및 관할법원, 그리고 상품 보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품 보증 조항은 상품의 품질 보증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상품의 품질 보증과 제품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서에 삽입하여 추후 품질 보증 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향서 및 양해각서 작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국제 계약의 경우 사용 언어 및 통화 수단, 재무제표의 기준이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어야 하므로 철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통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래 관습 차이의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국제 계약서의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협상,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등 상호 이해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없는 확인서를 주고받기, 계약서 초안 작성 및 검토, 계약 체결. 위에서 두 번째 절차인 의향서 및 양해각서의 경우 보통 구속력이 없는 서면으로서 법적 효력 없는 의견서의 교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계약의 주요 사항을 미리 정리해둠, 의향서 및 양해각서 작성을 통해 본 계약의 목적과 협상의 주요 사항들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추후 본계약의 작성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당사자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 촉진과 간접적 구속력 부여, 인수합병 계약이나 합작투자 계약 등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약의 경우 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작성해둠으로써 당사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기밀누설 금지 및 일정 기간 다른 당사자와 동일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대개 의향서나 양해각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협상해 본 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렬될 경우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밀누설 금지 계약.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밀누설 금지 계약상의 해당 비밀 정보는
반드시 법률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 영업비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비밀 정보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단,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없이 비밀 정보로서 인정되지 않는 정보도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은 비밀 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를 이미 정보 수령자가 알고 있던 경우, 해당 정보가 이미 공중에 전파되어 알려져 있던 경우, 정보 제공자의 비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참고하지 않고 정보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경우, 정보 제공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정보 수령자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경우, 비밀 유지 계약서를 검토할 경우, 비밀 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배경과 목적을 기재하여 목적에 따른 사용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되었는지, 비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의 범위가 명시되었는지, 비밀 정보의 사용 기간이 명시되었는지, 비밀 정보의 초기 열람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반환 및 거절이 명시되었는지, 비밀 유지는 보통 5에서 10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무제한의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만일 비밀 유지 계약서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령자의 비밀 정보 누설이 발생할 경우, 돈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비밀 정보 사용 금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국제계약 협상 과정에서 의향서 및 양해각서 작성을 통해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 계약 체결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 및 검토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기업법률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국가의 언어나 법률 또는 국제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국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좀 잘한다는 것을 넘어 풍부한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제 영문 계약서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법률 영어와 일반 영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계약서의 특성상 기업 내부에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시더라도 최종적인 검토만큼은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 특히 영미권에서 정통 영어 교육을 받은 해외파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하치키스 스쿨이라는 미국의 보딩스쿨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국 메릴린치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삼성물산건설 부문 법무팀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아왔었는데요. 저는 고교 시절부터 미국의 사립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탄탄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대학교와 첫 직장도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영문 국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른 변호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외국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 아니라 억울하거나 불평등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풍부한 국제법 지식과 국제거래 노하우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약 외에도 협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영어 실력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영어를 활용한 국제적 법적인 대응에 있어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